네, 이번 시간에는 섹션 11.8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여기서 라그랑즈는 수학자 이름이고요. 멀티플라이어는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라그랑즈 승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라그랑즈 승수법의 원리, 증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11.8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인지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변수 함수 fx, y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익스트림 밸류, 그러니까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우리가 찾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범위 없이 구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x, y의 제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k는 고정된 상수니까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gx, y는 k라는 식을 만족하는 x, y가 있을 텐데 그 x, y에 대해서만 fx,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강의 맨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 건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인데요. 어떤 xy냐면 xy는 이 식을 만족하는 xy에 대해서만 구하라,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한 조건 한 개가 있을 때 이변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시도할 거냐면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레벨 커브를 이용할 거예요. gx, y는 k라는 것을 레벨 커브로 이해를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예를 들어서 gx, y는 k가 이런 커브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때 fx,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fx, y의 레벨 커브도 그려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fx, y의 레벨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gx, y는 k, 즉 이 선 위에 있는 x, y에 대해서 fx, y의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만나지 않으니까 교집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교집합이 있으려면 c가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c가 움직이다가 아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만나는 순간 이제 이 점에서 함수 값이 하나는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계속 함수 값이 생기는 거예요.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또 겹치면서 그 다음 여기부터는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만나야지만 저 함수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때 우리가 요 C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때 C가 예를 들어서 계속 증가하는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접할 때가 뭐가 되냐면 최소가 될 거고요. 이렇게 가서 접할 때가 뭐가 되냐면 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일단 접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겠느냐,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렇게 접할 때는 중간에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런 접선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접선이 생기고 접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레벨 커브에서 이런 접선을 공부할 때는 섹션 11.6.4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이쪽 접선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 방향을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벨 커브의 노멀 벡터를 우리가 다시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면 11.6.4를 보고 오는데요. 네, 바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멀 벡터나 그레디언트 벡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서는 이변수에 대해서 했었는데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3변수에 대해서 이번엔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벨 서피스에 대한 노멀 벡터라는 개념이 되겠죠. 3변수 함수 대문자 fx, y가 있고요. 여기 이제 k는 고정된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피스가 이 그림에서 요 S라고 할게요. 이 S 위에 점 P가 하나가 있고요. 이 C라는 것을 이 S 위에 있는 커브 중에서 P를 지나는 임의의 커브를 그릴게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제 임의의 커브입니다. 이때 이 C가 벡터 방정식 RT로 매겨야 된다라고 가정하고요. t가 t0일 때 p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c가 서피스 s 위에 있기 때문에 이 xy g 대신에 xt, yt, gt를 대입해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족이 되고요. 이번에는 요 식을 양변을 이제 t로 미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합성함수 미분 체인 룰을 적용을 하면 f를 먼저 x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x를 t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f를 y로 미분하고 y를 t로 미분하고 f를 z로 미분하고 z를 t로 미분해서 이제 더한 식이 오른쪽은 이제 상수니까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벡터 표현으로 쓴 것이 바로 여기에 이제 그레디언트 fp에다가
R'T0를 내적한 것이 0이다. 이 식을 얻은 바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뜻이 뭐냐면 R'T0는 이 C에서의 이런 이제 접선 벡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R'T0 벡터예요. 그런데 여기와 이 그레디언트 FP는 수직이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C라는 것을 우리가 임의의 커브로 잡았기 때문에 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탄젠트 벡터의 다수직인 벡터라는 것은 이 점 P에서의 저평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 저평면에 수직이 된다, 이제 그 뜻이죠. 그래서 이 방향이 바로 그레디언트 FP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서피스 S의 어떤 한 점에서의 저평면을 그렸을 때 이 저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바로 그레디언트 F라는 뜻입니다. 비슷한 아규먼트를 이 레벨 커브에서 적용하면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있고 이 접선의 수직인 이 벡터 역시 그레디언트 FP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질문에 이 방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그레디언트 F를 공부하는 것과 이제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궁금해하던 문제로 다시 돌아올게요. gxy는 k를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fx, y의 최대값, 최소값, 익스트림 밸류를 구하라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을 그렸던 건데요. 이 그림 설명을 다시 할게요. gxy는 k와 fxy는 c, 이 두 개의 레벨 커브가 만날 때 이 c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계산하라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될 때 가장 먼저 만난다는 것은 이제 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레벨 커브가 커먼 탄젠트 라인을 가져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그림에서 이해를 한 것이고 수학적으로는 아직 명확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그림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 3변수 함수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레벨 서피스가 공통 이제 탄젠트 라인을 갖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면 요 방향이죠. 요 방향은 F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레디언트 F에다가 이 P의 좌표를 여기에 대입한 것이 되겠고요. 이 벡터는 요 G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레디언트 G의 P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사실 FG의 그 식에 따라서 이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둘 다 같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레디언트 F와 그레디언트 G가 평행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행하다는 것은 같은 방향도 평행이지만 다른 방향도 일직선에 있으면 평행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F와 그레디언트 G가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적당한 스칼라 람다를 곱해서 등호가 성립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목표로 하는 아주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문제를 3차원으로 생각해 볼게요. g, x, y, g는 k를 만족하는 x, y, g에 대해서 fxyg의 익스트림 밸류를 계산해보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접한다는 요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는 그림으로 그리지 않고 우리 앞서 배운 그 미적분학 이론으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gxyg는 k라는 이 서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피스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s 위에서 어떤 특정한 점 p에서 이 함수 f가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p를 이렇게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늘 그랬듯이 이 p를 지나는 어떤 커브를 우리가 그릴 텐데요. 물론 이제 s 위에 있는 커브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 커브를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이 커브를 c라고 하고 이 c의 벡터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되고요. t가 t0일 때 P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해왔던 기호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벡터 방정식 xt, yt, gt를 함수 f에 이렇게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t에 관한 일변수 함수가 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이 곡선 C 위에서의 함수 f 값이란 뜻이죠. 이 빨간 선에서 생각했을 때 함수 f의 값이에요. 아까 가정하기를 이 전체에서 요 p라는 점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도 그 값을 가질 거거든요. 방금 그 내용을 문장으로 쓰자면 f가 P에서 그 값을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HT는 T0에서
극값을 가질 겁니다. 아까 P가 T는 T0일 때였죠. 그래서 H는 미분 가능하고 여기서 극값을 갖기 때문에 페르마 정리에 의해서 H'T는 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HT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또 이제 T로 미분하면 여기에 그레디언트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X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T로 미분한 다음에 T0 바로 대입할게요. 그 다음에 Y로 미분하고 T0 대입하고 Z로 미분하고 T0 대입해서요. 그레디언트 표현을 쓰면 그레디언트 F의 X0, Y0, G0 이게 이제 P죠. 내적 R'T0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레디언트 F 그리고 R'T0가 수직인데요. 여기에서 계속 그랬듯이 이 C는 임의의 커브니까 이런 커브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요 그레디언트 F가 이것과 이제 수직이라는 것은 그레디언트 FP가 이 곡선 C와 모두 수직인 이러한 평면에 역시 수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중간 결론은 그레디언트 FP가 점 P에서의 G의 탄젠트 플레인과 수직이다라는 것이 일단 중간 결론이에요. 조심해야 될 건 이건 F가 아니라 G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건 우리가 G, X, Y, G는 K의 이런 레벨 서피스의 탄젠트 플레인을 생각한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인은 G의 접평면이에요. 우리가 위에서 페르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 부분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그림에서 그냥 수직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원래 탄젠트 플레인의 그 성질 때문에 이 탄젠트 플레인과 그레디언트 FP는 수직이다라는 것은 앞서 설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같은 플레인에 대해서 이것도 수직이고 이것도 수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사실은 평행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만 아까는 그림으로 이해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페르마 정리를 이용을 해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공부한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굉장히 길었지만 결론은 매우 간단해요. G, X, Y, G는 K를 만족하는 X, Y, G에 대해서 Fx, Y, G의 최대 그리고 최소를 계산하여라. 이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에 얻었던 그레디언트 F와 그레디언트 G가 평행이다라는 사실로부터 그레디언트 F는 그레디언트 G와 평행이니까 여기에 이제 적당한 스칼라를 곱해서 같다. 이 등식이 있을 것이고 원래 Gx, Y, G는 K 이 이제 등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X, Y, G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가 더 생겼어요. 근데 이 파라미터는 우리가 결국 구하고자 하는 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X, Y, G이기 때문에 이 람다는 문제에 따라서 구해도 좋고 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에 따라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하고자 하는 것은 X, Y, G예요.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X, Y, G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X, Y, G를 다 구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위에서 구했던 X, Y, G에 대해서 Fx, Y, G를 다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맥시멈, 가장 작은 게 미니멈 이 작업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상수 람다를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라고 불러서 이 방법을 이렇게 부릅니다. 네, 이론은 이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연립방정식 풀이가 조금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연립방정식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예제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3차원일 때 했는데요. 그레디언트 F는 람다 곱하기 그레디언트 G와 Gx, Y, G는 K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각각 이제 성분별로 비교를 해보면 fx는 람다 곱하기 gx, fy는 람다 곱하기 gy, fg는 람다 곱하기 gg, 그리고 g는 k 이렇게 돼서 식이 하나, 둘, 셋, 넷이 되고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변수도 x, y, g, 그 다음에 람다 이렇게 4개가 되겠습니다. 식과 변수 수가 똑같다고 해서 답이 항상 하나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g가 없으니까 식이 하나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fx는 람다 gx, fy는 람다 gy, g는 k.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섹션에서는 간단한 예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x, y는 이를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이 만약 존재하면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경우인데 사실은 이 경우도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x, y는 1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는 포물선 같은 형태잖아요. 근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우리가 레벨 커브를 여기다 그려보기 위해서
는 C라고 이렇게 하면요. C는 이제 0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C인 1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C가 이제 점점 커지다가 여기에 이제 접하는 원이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가 아마 최소값이 될 거고요. 계속 커질 수 있죠. 이게 이제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C는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값은 없을 것이고 최소값이 있을 건데 최소값은 여기 접할 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건 이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까지 이용하지 않고 풀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를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F, 어떤 걸 G로 놓느냐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을 F라고 이제 놓으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G라고 놔야 될 것 같죠. 그래서 f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gxy는 xy. 그래서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메소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레디언트 F는 람다 곱하기 그레디언트 G. 그리고 gxy는 아까 1이었죠. 그래서 1이라고 놓고 이 방정식을 풀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요걸 그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 2x가 되고요. 요건 2y가 되고 람다에다가 요거 y, x 그리고 여기는 gxy는 xy니까요.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분별로 쓰면 2x는 람다 y, 그 다음에 2y는 람다 x, 그리고 xy는 1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파라미터는 x, y 그리고 뭐 필요하면 람다 이렇게 3개인데요. 식도 정확하게 3개. 이걸 이제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어떻게든 풀면 돼요. 뭐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 이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두 식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항별로 곱하면 왼쪽은 4xy가 되고 오른쪽은 람다 제곱의 xy가 되죠. 그런데 xy가 1이니까 양쪽에 1, 1 대입해주면 람다 제곱은 4가 나오는데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람다가 2인 경우, 람다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나눠지죠. 람다가 2를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없어지면 x는 y가 되겠고요. 이 뒤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x는 y이고 xy는 1, 이 식과 이제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x, y는 1,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점이 두 개가 나오네요. 그리고 람다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는 이 식과 이 식 모두 x는 마이너스 y를 얻을 수 있는데요. x는 y는 1과 대입해보면 x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돼서 이러한 실근은 없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은 점은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때는 모두 다 람다가 2이다. 그런데 이건 이제 별로 필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x, y 이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1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해봤더니 둘 다 답이 2가 나왔어요. 원래 둘 중에 큰 것이 최대고 작은 것이 이제 최소라고 했었는데 딱 하나만 나오면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물론 그림을 보자면 아까 미리 설명한 것처럼 최대는 없고 최소가 있을 거니까 이 2라는 값은 최소일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자고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찾은 점이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요. 이게 두 개 모두 지금 함수값이 2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점을 하나 계산해봐가지고 요 값이 큰지 요 값이 큰지 한번 봐서 이게 최대인지 최소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점은 1, 1이고 여기 예를 들어서 2,2분의 1 한번 해볼게요. 이거 대입하면 만족하죠. 그럼 1, 1에서는 함수값이 2가 되고요. 2,2분의 1에서는 4 더하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2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대 아니면 최소인데 더 큰 녀석이 있으니까 이건 최대가 될 수 없어서 최소이다.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한 내용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11.6.4와 조금 관련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다시 공부했고요. 라그랑제 멀티플라이어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떤 제한 조건이 하나 있을 때 뭐 2변수 또는 3변수 함수의 익스트림 밸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예제를 계산해 봤습니다. 네, 아마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예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